나는 런던 경시청의 부청장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분명 고뇌로 가득했을 보고를 마친 태버너를 만날 수 있었다. 이제 오셨군요. 저는 그 집안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낸 사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살인 동기가 없습니다. 그들 중에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레오니데스의 아내와 그녀의 애인이라는 젊은이에 대해 알아낸 사실은 그 여자가 커피를 따를 때 그가 추파를 던졌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정하세요, 태버너 경감님. 제가 그보다는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그렇습니까? 어서 말해보세요, 찰스 씨. 어떤 사실을 알아냈습니까? 나는 자리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의자에 몸을 편히 기댄 채 입을 열었다. 로저 레오니데스와 그 부인은 다음 주 화요일에 외국으로 도망갈 계획이었어요. 그 노인이 죽던 날 로저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답니다. 레오니데스 노인이 뭔가 잘못된 걸 알아냈고 로저는 자기 잘못을 인정했답니다. 태버너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런 사실들을 어디서 알아냈습니까? 혹시 하인들에게 들은 거라면? 하인들에게 들은 게 아닙니다. 사립탐정에게 알아낸 거죠.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탐정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 그녀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지. 차라리 그 애라고 하는 편이 낫겠군요. 그 애가 경찰에 한 방 먹인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제 생각에는 그 사립탐정이 우리가 모르는 몇 가지 일들을 더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태버너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 로저, 결국 그가 범인이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버너가 말했다. 나는 선뜻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난 로저 레오니데스가 좋았다. 그의 편안하고 안락해 보이는 방과 그의 푸근한 인간적인 매력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법의 추적을 받게 되는 것이 싫었다. 물론 조세핀이 알려준 정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난 그 애의 말을 믿었다. 그 아이가 말해준 모양이군요.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니. 정말 영리한 아이인가 봅니다. 태버너가 말했다.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지. 아버지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 정보가 사실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터였다. 조세핀이 자신있게 말한 것처럼 로저가 연합출장 요리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면 죽은 레오니데스는 틀림없이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리고 로저는 아버지를 죽여 그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영국을 떠나야만 했을 것이다. 어쩌면 로저는 자신이 곧 형사 고발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지체 없이 연합출장 요리 회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란이 올 거다. 그 회사는 거대한 사업체니까 수백만 파운드가 걸려있지. 아버지가 말했다. 정말로 그 회사가 돈 때문에 공경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죽은 레오니데스가 로저를 불렀겠죠. 로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사실대로 고백했을 겁니다. 그때 브렌다 레오니데스는 극장에 가 있었죠. 로저는 자기 아버지 방을 나오면서 욕실에 들어가 인슐린 병을 비우고 그 자리에 에세린 안약을 채워넣기만 하면 됩니다. 어쩌면 그자의 아내가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죠. 그 여자는 그날 집에 돌아온 후에 죽은 노인의 거처로 건너갔으니까요. 로저가 놔두고 온 파이프를 찾으러 간 거라고 했습니다만 약을 바꿔 놓으러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브렌다가 집에 돌아와 노인에게 주사를 놓기 전에 말입니다. 능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냉정한 여자입니다. 태버너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제 생각에도 실질적인 범행은 그 여자가 저질렀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차가운 여자니까요. 더군다나 로저 레오니데스가 그런 독약을 써서 사람을 죽였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슐린을 바꿔치기 하는 것은 여자들이나 생각할 만한 방법이죠.
남자 중에도 독약을 쓰는 사람은 많아. 아버지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건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는 감정적으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로저는 도저히 그런 부류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프리처드도 사교적인 성격이었네. 아버지가 태버너에게 상기시켰다. 복합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죠. 말을 마친 태버너는 방을 나섰다. 그 여자를 보면 맥베스 부인이 떠오르는가 보구나, 찰스. 아버지가 말했다. 어떤 인상이더냐? 나는 검소하기 그지없는 방에서 창문 앞에 서 있던 클레멘시의 호리호리하고 우아한 자태를 떠올렸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맥베스 부인은 본래 탐욕스러운 여자죠. 제 생각에 클레멘시 레오니데스는 그런 여자는 아닙니다. 그녀가 재산을 탐내거나 연연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을 수도 있지. 그건 그래요. 그리고 그녀는 확실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잔인하게 말이죠. 다른 종류의 잔인함. 그건 소피아가 했던 말이었다. 내가 고개를 들자 아버지가 가만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냐? 하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부름을 받고 가보니 아버지와 태버너 경감이 함께 있었다. 태버너는 기쁘고 약간 흥분한 것처럼 보였다. 연합출장 요리회사는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다. 아버지가 말했다. 언제 파산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태버너가 말했다. 어젯밤에 보니까 주가가 갑자기 폭락했더군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던데요. 내가 말했다. 이 일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신문은 안 됩니다. 쓸데없이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도 없죠. 우리 신사 양반을 깜짝 놀라게 해서 도망가게 만들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은밀한 정보망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는 상당히 정확하지요. 지금 연합출장 요리회사는 파산 직전입니다.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랍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지난 몇 년 동안 부실한 경영을 해온 까닭인 것 같습니다. 태버너가 말했다. 로저 레오니데스의 책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에게 최고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가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챙겼기 때문에... 아닙니다. 로저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자는 살인자일지는 몰라도 사기꾼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친구가 어리석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로저는 판단력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두고 봐야 할 일은 과감히 나서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은 주저하며 뒤로 물러서는 식이었지요.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언제나 무슨 일이든 그르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건 정말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엉뚱한 순간에 열을 올린다고나 할까. 아버지가 말했다.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되죠. 태버너가 말했다. 그 친구도 아마 하지 않았을 걸세. 에리스티드 레오니데스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말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노인이 아들에게 사업체를 물려준 다음부터 문제가 바로 생기기 시작했죠. 그 회사는 금광이었습니다. 가만히 뒤로 물러나 앉아 그냥 내버려 두기만 했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잘 굴러가는 회사라는 건 없네. 사업을 하려면 언제나 결정을 내려야 하지.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두라든가, 저 사람은 어디에 임명하라든가, 사소한 정책적인 문제들이 있는 법일세.
로저 레오니데스가 내린 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군. 맞습니다. 그 사람은 우직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도 내보내지 못했어요.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거나 오래 일해왔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때때로 전혀 가망 없는 계획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손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고집을 부리기도 했죠. 태버너가 말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었겠지. 아버지가 물었다.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거죠? 내가 물었다. 로저는 어리석은 자일지는 모르지만 무례한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은 겁니다. 거의 다를 바가 없지요. 연합출장 요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현금이 필요합니다. 태버너는 수첩을 참고하며 말을 이었다. 적어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말입니다. 그가 물려받게 되는 돈이면 유언장대로 상속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돈이면 충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산을 받았다고 해도 그 정도 현금을 구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유산 덕분에 신용이 생길 겁니다. 그건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레오니데스 노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편이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물었다. 그렇게도 해봤겠죠. 아이가 엿들었다는 대화가 그 내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인은 쓸데없는 일에 돈을 버릴 수 없다고 거절했을 겁니다. 그는 그럴 사람이었죠. 태버너가 대답했다. 나는 태버너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에리스티드 레오니데스는 마그다의 연극을 후원해주는 것도 거절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 연극이 절대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결국 그 말이 맞은 셈이었다. 레오니데스는 가족에게는 관대했지만 이윤이 남지 않는 일에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연합출장 요리회사를 일으키려면 수천 파운드, 아니 수만 파운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단번에 거절했을 것이고 로저는 경제적인 파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죽이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 살인 동기는 그것이었다. 아버지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 남자를 이리 오라고 했다. 이제 곧 도착할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로저 말인가요? 태버너가 놀라는 듯 나를 쳐다보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할 겁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다. 속기사도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곧 버저가 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저 레오니데스가 방에 들어왔다. 그는 진지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조금은 어색해 보이기도 했다. 로저는 앞에 놓였던 의자에 걸려 비틀거렸다. 난 그의 모습에서 커다랗고 마음 좋은 개를 떠올렸다. 그와 동시에 나는 그가 에세린을 인슐린병에 옮겨 담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결론을 내렸다. 그가 했다면 병을 깨뜨린다거나 약품을 쏟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실수를 저질렀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클레멘시임이 분명했다. 로저 역시 은밀히 관계하기는 했을 테지만. 그는 속사포처럼 말을 늘어놓았다. 저를 보자고 하셨다고요?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셨나요? 안녕하시오, 찰스군. 미처 보지 못했어요. 같이 볼 수 있어서 반갑군요.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인지 말해주십시오, 아서 부청장님.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정말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살인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이 밝혀지면 친구들이 깜짝 놀라며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라는 말을 하게 마련이다. 나는 마치 유다가 된 기분으로 그를 맞이하며 웃어주었다. 아버지는 일부러 그를 냉정하고 사무적으로 대하면서 유창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모든 진술은 기록될 것이며 강요는 없을 것이고 변호사를 불러도 좋다며 등등.
로저 레오니데스는 예의 그 조바심치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말을 흘려들었다. 나는 태버너 경감의 얼굴이 희미하게 조소를 띠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런 친구들은 언제나 확신하지. 자기들은 절대로 실수 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지나치게 영리하다고 믿으니까. 나는 방해되지 않도록 구석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로저 레오니데스 씨, 제가 여기까지 오시라고 한 이유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생께서 요전에 말씀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게 있어서입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로저 레오니데스는 어리둥절한 듯 보였다. 말하지 않은 일이라뇨. 제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말했는데요. 빠짐없이 말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 오후에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셨죠. 그건 이미 말씀드린 건데요. 물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그날 아버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우린 그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이야기 말입니까? 그냥 일상적인 거였죠. 집 문제나 소피아에 대해. 연합출장 요리회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그때까지도 나는 그것이 모두 조세핀이 만들어낸 이야기였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금세 꺾이고 말았다. 로저의 얼굴색이 변했다. 열정적이었던 그의 얼굴은 한순간에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연히 절망의 빛을 띠었다. 맙소사. 로저가 말했다. 그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아 양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 모습에 태버너는 만족스러운 고양이처럼 미소를 지었다. 우리에게 숨기는 사실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레오니데스 씨? 도대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계신 거죠? 저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 사실을 알아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레오니데스 씨. 태버너는 경찰의 권위가 느껴지도록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예, 그럼요. 물론입니다. 모두 말씀드리죠. 무엇을 알고 싶으신 겁니까? 지금 연합출장 요리회사는 파산 직전이죠. 예, 현재로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 회사의 도산은 기정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모르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전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그 일로 형사 고발당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로저는 자세를 똑바로 했다.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회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명예로운 도산입니다. 개인 재산을 처분한다면 채권자들에게 1파운드당 20실링씩은 지불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는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큰 사업체이자 아끼시던 사업체를 제게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믿어주셨죠. 그런데 저는 그만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형사 고발당한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부인과 함께 외국으로 떠날 계획을 세운 겁니까? 그것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레오니데스 씨. 제가 달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격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도저히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움을 바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는 저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도와주려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회사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테니까요. 전 유능하지 못합니다. 무능력하죠. 전 아버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항상 알고 있었죠. 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심정인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가진 애를 다 써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빛이라도 갚아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했죠. 그러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파산을 막을 희망조차 없어졌죠. 내 아내 클레멘 씨는 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뜻에 따르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는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멀리 떠나기로 말입니다. 그런 다음 모든 사실을 밝히기로 했죠. 전 떠날 때 아버지에게 편지를 남길 생각이었습니다. 편지로 모든 사실을 밝히고 제가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아버지의 용서를 바라는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너무 늦어버려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어쩔 수 없으셨겠죠.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어떤 부탁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죠. 도움을 청하는 모습도 보이고 싶지 않았고요. 어딘가 멀리 가서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아마 검소하고 힘든 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커피나 과일 같은 것을 재배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생활해야 할 겁니다. 클레멘 씨가 무척 힘들겠죠. 하지만 그녀는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내 아내는 정말 훌륭한 여자입니다. 다시 볼 수 없는 훌륭한 여자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마음을 돌리셨나요? 아버지는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음을 돌리다니요? 무엇 때문에 아버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느냐 말입니다. 로저는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니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말하십시오, 레오니데스 씨.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아버지께 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시내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전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거죠. 아버지는 그 문제를 추궁하셨습니다. 물론 전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빚진 돈 때문이 아니라 절 믿어주셨던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저는 발작적으로 침을 삼켰다. 아버지가 얼마나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나무라지도 않았죠.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전 어떤 도움도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편이 제게는 더 좋은 일이라고, 계획했던 대로 멀리 떠나는 편이 좋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태버너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렇다면 아버님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단 말을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분명히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주식 중개인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로저는 아버지와 태버너의 얼굴에서 못 믿겠다는 표정을 본 것이 분명했다.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것 보세요. 전 아직도 그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붙이려고 했지만 이번 사고로 워낙 경황이 없다 보니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죠. 아마 지금 주머니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로저는 지갑을 꺼내 한참 뭔가를 뒤적이더니 마침내 원하는 것을 찾아냈다. 우표가 붙은 꼬깃꼬깃한 편지였다.
나도 몸을 앞으로 내밀고 그 편지에 적힌 주소를 봤다. 주소가 그레이토록스 앤드 햄버리 앞으로 되어 있었다. 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그럼 제 말을 믿게 될 겁니다. 그가 말했다. 아버지는 그 편지를 열어보았다. 태버너는 아버지 뒤에서 같이 편지를 읽었다. 나는 그때는 그 편지를 보지 못하고 나중에 읽었다. 그것은 그레이토록스 앤드 햄버리의 담당자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투자 액수를 재조정하라는 것과 연합출장 요리 회사에 대한 일로 지시를 내릴 것이 있으니 다음날 회사 사원 중 하나를 보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편지 내용 중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취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에리스티드 레오니데스는 그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버너가 말했다. 이 편지는 우리가 맡아두겠습니다. 보관증을 써드리겠습니다. 로저는 보관증을 받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됐습니까?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다 아셨나요? 태버너가 물었다. 아버님께서 이 편지를 건네주자 바로 그곳에 나왔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둘러 제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막 돌아와 있더군요. 전 그녀에게 아버지의 제안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전 정말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놈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님이 위독해지셨군요. 얼마나 지나서였습니까? 그건 아마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였을 겁니다. 새어머니가 급히 들어오더군요. 그 여자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전 서둘러 그녀와 함께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 아버님을 찾아갔을 때 혹시 그 방에 연결된 욕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확실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설마 제가... 아버지는 불쑥 화가 치밀려고 하는 것을 꾹 눌러 참았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로저와 악수를 나누었다. 레오니데스 씨,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로저가 나가고 문이 닫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보았다. 위조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태버너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투로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이 편지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레오니데스 노인은 아들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 거야. 이 일은 노인이 살아있을 때 했다면 좀 더 효과적이었을 걸세. 레오니데스가 죽은 후 로저가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말이지. 특히 지금처럼 유언장도 발견되지 않고 실제 유산 상속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말이야. 결국 상속이 지연될 판이니 어려움이 더 많아졌지. 이제 회사의 파산은 막지 못하게 됐어. 아닐세, 태버너. 로저 레오니데스와 그 아내는 노인을 죽일 동기가 없어. 도리어. 아버지는 말을 멈췄다. 그러고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듯 했던 말을 반복했다. 도리어. 부청장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태버너가 물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에리스티드 레오니데스가 24시간만 더 살았다면 로저에게는 차라리 나았을 걸세. 하지만 노인은 하루를 더 살기는커녕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극적으로 죽어버렸어. 그렇다면 그 집 가족 중에 로저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로 인해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는 누군가가 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태버너가 말했다. 유언장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실질적으로 레오니데스 노인의 돈을 받게 되는 사람은 누구지?
아버지가 물었다. 변호사들이 어떻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작자들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어요. 예전 유언장은 여기 있습니다. 레오니데스가 브렌다와 재혼할 때 작성한 거랍니다. 브렌다 레오니데스에게는 새로 작성한 유언장에 명시한 것과 같은 액수를 남겨주고 그보다 조금 적은 돈을 에디스트 헤빌런드에게 남겨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필립과 로저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죠. 저는 새 유언장에 서명을 하지 않았으니 예전에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군요. 새로 유언장이 만들어지면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은 무효가 된답니다. 게다가 새로 만든 유언장에 서명을 할 때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언자의 의도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번 일은 레오니데스가 유언 없이 죽은 걸로 결론이 내려질 확률이 반반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미망인은 엄청난 재산을 혼자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받겠지요. 그러니까 유언장이 사라지면 가장 유리한 사람이 브렌다 레오니데스라는 말이군. 그렇습니다. 만일 유언장에 누군가 속임수를 부렸다면 그 배후에는 그 여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수작을 부린 건 분명한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모르겠군요. 나 역시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었다. 사건을 전혀 엉뚱한 시각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다. 태버너가 나간 후 방에는 짧게 침묵이 흘렀다. 내가 말했다. 아버지, 살인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지금도 아버지는 내가 무슨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기에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래. 지금 같은 상황에선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지. 너한테는 특히 중요할 거다. 살인이 네 일처럼 느껴질 테니까.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겠지. 나는 언제나 범죄 수사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개는 아마추어의 관점으로 사건들을 구경하는 입장이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게 진열장 밖에서 구경하는 것처럼 언제나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소피아가 나보다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살인은 이제 내 생활에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내가 네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네가 원한다면 우리 경찰과 같이 일하는 정신과 의사들에게 물어봐 줄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은 분석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말해줄 수 있을 거다. 아니면 태버너가 내부 자료들을 줄 수도 있고. 하지만 네가 원하는 건 지금까지 내가 범죄자들을 상대해온 경험을 통해 얻은 견해를 듣고 싶다는 거겠지. 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나는 기꺼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에 작은 원을 그렸다. 살인자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지. 그들 중에는 정말 좋은 사람도 있단다. 아버지의 얼굴에 어렴풋이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순간 내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은 모양이었다. 정말 그렇단다. 그 사람들은 너나 나, 방금 나간 로저 레오니데스처럼 평범한 보통 사람이지. 살인이란 건 어떻게 보면 미숙한 범죄에 불과해. 물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살인을 말하는 거다. 갱단이 저지르는 살인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살인을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일이라고 느끼기도 하지. 살인자들은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거나 돈이든 여자든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할 때 그것을 얻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다. 그 순간 우리 같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자제력이 살인자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너도 알다시피 보통 아이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인단다. 일례로 아이들은 고양이 때문에 화가 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고양이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지. 그런 다음 고양이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마음 아파한단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애정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거나 자기 놀이를 방해한다고 싶을 때
아기를 유모차에서 꺼내 물에 빠뜨리고 싶어해. 하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과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배우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행동이 정말 잘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살인이 잘못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진심으로 느끼지 못해. 내 경험으로 살인자들은 진정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아마 그게 카인의 특징이겠지. 살인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 그들은 다른 존재야. 살인은 잘못이지만 그 사람들은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아.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피해자들이 죽음을 자초했고 그들에게는 살인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지. 그렇다면 아버지는 만일 누군가 에리스티드 레오니데스를 미워했다면, 아주 오랫동안 증오했다면 그것도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순전히 증오만으로 말이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버지는 신기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네가 말하는 증오라는 건 싫어한다는 감정이 지나치게 커진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질투심이 섞인 증오는 좀 다르지. 사람들 말에 따르면 콘스탄스 켄트는 자기가 죽인 어린 남동생을 무척 좋아했다고 하더구나. 다만 그 애는 다른 사람들이 아기에게 주는 관심과 사랑을 자기도 받고 싶었던 것뿐이야. 내가 보기에 사람들은 누군가를 증오해서라기보다는 사랑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아마도 사랑이 인생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이런 말들이 너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구나. 네 생각을 내가 제대로 읽은 거라면 너는 겉으로 보기에 상냥하고 평범한 가족 중에서 살인자를 골라낼 수 있는 일방적인 특징을 알고 싶은 거겠지. 예, 맞아요. 그런 일반적인 공통점이라는 게 과연 있을지 모르겠구나.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 그런 게 있다면 난 자만심이라고 생각한다. 자만심이요? 그래. 나는 지금까지 자만하지 않는 살인자를 본 적이 없다. 살인자들이 보이는 자만심은 10중8구 그들을 파멸로 이끌지. 어쩌면 그들도 잡힐까봐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잘난 척하거나 자랑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해. 보통 살인자들은 자기가 아주 영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잡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단다. 아버지는 한마디 덧붙였다. 또 다른 특징으로 살인자들은 말을 하고 싶어 한단다. 말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엄청난 고독을 느끼게 된다. 누구에게라도 그 사실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절대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더욱 말하고 싶어지는 거야. 결국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는지는 말하지 못하니까 살인사건에 대해서 떠들고 토론하고 사건에 관해 이론들을 세우면서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거지. 찰스, 내가 너라면 그런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거야. 다시 그곳으로 가 그 가족들과 어울리면서 대화를 나누어 봐라. 물론 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죄가 있는 사람이든 결백한 사람이든 그들은 너 같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거야. 왜냐하면 가족끼리는 이야기할 수 없어도 너처럼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 약간 다른 점을 찾아낼 수도 있을지도 몰라.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은 정말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테니까. 전쟁 중에 정보부 요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들은 적군에 붙잡히더라도 이름, 계급, 소속을 제외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잘못된 정보를 흘려준답시고 입을 열게 되면 대개는 실수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야. 찰스, 그 집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렴.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누군지 지켜보아라. 난 아버지에게 소피아가 말해준 그 가족의 잔인함, 다른 종류의 잔인함에 대해 말했다. 아버지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 그래. 네 여자친구는 뭔가를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거의 모든 가족이 결점을 가지고 있지. 갑옷에 나 있는 구멍이라고나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길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약점이 두 개일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어. 유전이라는 건 정말 흥미로운 거다. 드 해빌런드 집안이 가진 잔인함과 레오니데스 가문의 소위 무절제한 기질을 살펴보았을 때 드 해빌런드 가문 사람들은 무절제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괜찮다고 할 수 있을 거다. 레오니데스 가문 사람들은 역시 무절제하기는 해도 친절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수 있을 거고, 하지만 두 가문의 그런 기질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 자손이 있다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나는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유전 문제로 골치 아파할 필요는 없다. 원래 유전이라는 건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니까. 자, 이제 그만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해보아라. 소피아란 아가씨는 정말 한 가지 점에서는 옳은 것 같다. 그 아가씨는 내게 진실 이상으로 좋은 것은 없다는 것 말이다. 너도 그 사실을 알아야 할 거다. 내가 방을 나갈 때 아버지가 덧붙였다. 그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다. 조세핀 말인가요? 아버지 말씀은 제가 하는 일을 그 애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내 말은 그 애를 보살피라는 말이다. 그 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나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런, 찰스. 그 집 어딘가에 냉혹한 살인자가 있을 거다. 그런데 조세핀이라는 아이는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는 말이야. 그 애는 확실히 로저에 대한 건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가 사기꾼이라는 속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자기가 엿들은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 아이들은 언제나 최고의 증인이야. 나는 매번 아이들의 도움을 받곤 한다. 물론 법정에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말이야. 아이들은 직접적인 질문을 좋아하지 않는단다. 그러면 그 애들은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는 소리만 중얼거리거나 멍청한 표정을 지어 보이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때는 아이들이 어른들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다고 으쓱거릴 때지. 그러니까 아이로 하여금 자기가 아는 걸 자랑하게끔 만들어야 해. 조세핀에게도 같은 방법을 쓰면 많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거다. 그 애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마라. 너는 그 애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는 식으로 행동해야 해. 그래야 아이를 끌어들일 수 있어. 아버지가 덧붙였다. 그 애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 애는 누군가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너무 많은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나는 약간 죄책감을 느끼며 비뚤어진 집으로 갔다. 태버너에게 조세핀이 말해준 로저의 비밀을 말하기는 했지만 브렌다와 로렌스 브라운이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건 그저 꾸민 이야기일 뿐이고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말로 애써 내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브렌다 레오니데스에 대한 불리한 증거를 모으는 일이 썩 내키지 않았다. 나는 이 집에서 그녀가 처한 위치에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에 대한 반감으로 똘똘 뭉친 적대적인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브렌다의 처지가 안타까웠다. 그런 편지들이 정말 있었다면 태버너와 그의 충실한 부하들이 그 편지들을 찾아냈을 터였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에 대한 의심을 더해줄 정보를 태버너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녀는 내게 로렌스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진지하게 말해주기까지 했다. 나는 심정적으로 심술궂은 꼬마 도깨비 같은 조세핀보다는 브렌다의 말을 믿고 싶었다. 더군다나 브렌다는 조세핀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조세핀이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라는 확신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 애의 빛나는 검은 눈동자에 어렸던 총기를 떠올려 보았다. 나는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다시 찾아가도 괜찮을지 물었다. 언제라도 오세요, 찰스. 일은 어떻게 되고 있소? 모르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경찰들이 집안을 온통 수색하고 있어요. 뭘 찾는 걸까요? 잘 모르겠군.
그래서 우리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와요. 누구하고라도 얘기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나는 곧장 가겠다고 대답했다. 저택의 현관 앞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택시 요금을 내자 택시는 그대로 돌아갔다. 난 초인종을 눌러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지 망설였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난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조세핀이었다. 아이는 얼굴을 커다란 사과로 가린 채 주목나무 울타리 앞에 서서 나를 훔쳐보고 있었다. 내가 돌아보는 순간 아이도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안녕, 조세핀. 아이는 대답도 없이 울타리 뒤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차도를 건너가 그 애의 뒤를 따라갔다. 조세핀은 금붕어 연못 옆에 놓인 불편해 보이는 통나무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사과를 먹고 있었다. 붉은 사과 위로 그 애의 눈동자가 우울하게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적개심에 불타고 있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조세핀? 아저씨가 또 왔단다. 말을 걸기에는 상당히 빈약한 대사였다. 하지만 아무 대꾸 없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조세핀의 시선에 용기를 잃은 나로서는 그게 최선이었다. 특별한 전략이라도 있는지 아이는 계속 대답하지 않았다. 사과 맛있니? 조세핀은 이번에는 대답할 마음이 생겼는지 한마디로 대꾸했다. 퍽퍽해요. 이런, 난 퍽퍽한 사과는 싫던데. 조세핀이 나를 무시하듯 대답했다. 이런 사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인사했을 때 왜 대답하지 않았니? 하기 싫어서요. 왜 하기 싫은데? 조세핀이 사과를 얼굴에서 내리자 비난하는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아저씨가 경찰한테 고자질했잖아요. 그 애가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인지. 나는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큰아버지 일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일은 잘 해결됐단다, 조세핀. 굉장히 잘 됐지. 경찰들이 네 큰아버지가 잘못이 없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큰아버지가 돈을 횡령했다거나 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야. 나는 아이를 안심시켰다. 조세핀은 화가 잔뜩 나서 나를 노려보았다. 아저씨는 너무 멍청해요. 미안하구나. 난 지금 큰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탐정활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저씨는 사건을 해결할 때까지 경찰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몰라요? 이런, 그렇구나. 미안하다, 조세핀.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당연히 그러시겠죠. 나 아저씨를 믿었단 말이에요. 아이는 책망하듯이 말했다. 나는 조세핀에게 미안하다고 세 번째로 사과했다. 그러자 아이는 어느 정도 화가 누그러진 표정으로 다시 사과를 베어 물었다. 하지만 경찰도 그 사실들을 곧 알아냈을 거다. 너하고 나, 우리도 결국에는 비밀을 지키지 못했을 거란 말이지. 큰아버지가 파산할 테니까 말이죠? 조세핀은 역시 알고 있었다. 곧 그렇게 될 것 같아. 오늘 밤에 가족들이 그 일에 대해 의논할 거예요. 아빠하고 엄마, 큰아버지하고 이모 할머니가 모여서 말이에요. 이모 할머니가 아마 큰아버지한테 돈을 줄 거예요. 아직 유산을 받지는 못했지만 말이에요. 아빠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공경에 처한 건 전부 큰아버지 탓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런데 돈을 버릴 생각은 없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큰아버지한테 돈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지금 아빠가 에디스 톰슨 연극에 투자하기를 바라니까요. 아저씨는 에디스 톰슨을 알아요? 그 여자는 결혼했는데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이 워터스라는 젊은 선원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 남자는 연극이 끝난 뒤 다른 길로 가서 남편의 등을 칼로 찔렀대요. 나는 조세핀의 박학다식함에 혀를 내둘렀고 그의 극적 감각에도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대명사를 발음할 때 약간 애매하기는 했지만 아이는 가장 중요한 사실만 요약해서 간결하게 이야기할 줄 알았다. 괜찮은 얘기죠. 하지만 연극이란 건 꼭 그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세벨 같은 꼴이 나겠죠. 그 애는 한숨을 쉬었다. 왜 걔들이 그 여자의 손바닥은 먹지 않았는지 난 정말 알고 싶어요. 조세핀, 넌 살인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했지? 그래서요? 누가 범인이지? 조세핀은 나를 비웃듯이 쳐다보았다. 나도 알아. 마지막 장이 될 때까지는 알려줄 수 없겠지. 태버너 경감한테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안 될까? 단서가 조금 더 필요해요. 그 애가 사과 속을 금붕어 연못 속에 집어 던지면서 덧붙였다. 어쨌든 아저씨한테는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는 꼭 왓슨 같은 존재니까. 난 모욕감에 기분이 상했다. 좋아, 난 왓슨이다. 하지만 왓슨도 정보를 받긴 하잖아. 이를테면? 여러가지 사실들. 그리고 왓슨은 그 사실들을 가지고 잘못된 추리론을 만들어내기도 했지. 너도 내가 잘못된 추론을 하는 걸 보면 재밌지 않겠어? 조세핀은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리고 난 셜록 홈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구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편지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편지요? 네가 저번에 말한 로레스 선생님과 새할머니가 주고받았다는 편지 말이야. 그건 내가 만든 얘기예요. 그 말은 믿을 수 없겠는걸?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난 종종 없는 일들을 지어내요. 재밌잖아요. 난 그 애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아이도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조세핀, 이러면 어떨까? 난 대형 박물관에 아는 사람이 있단다. 성경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네가 그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사람한테 왜 걔들이 이세벨의 손바닥을 먹지 않았는지 물어봐줄 수 있어. 어때? 이번에는 조세핀이 정말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때 어디선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조세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난 말 안 할 거예요. 난 패배를 인정했다. 그리고 그제야 아버지가 해준 충고가 기억났다. 그래, 됐다. 사실은 아저씨가 장난 좀 친 거야. 그런 걸 네가 알 리가 없지. 조세핀은 눈을 반짝 빛냈지만 단번에 미끼를 물지는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제 그만 들어가야지. 소피아를 찾아야겠다. 같이 들어가자. 난 그냥 여기 있을래요. 안 돼. 나와 같이 들어가자. 나는 허물없이 손을 내밀어 조세핀을 일으켰다. 아이는 깜짝 놀라 저항하려 했지만 이내 얌전히 받아들였다. 내 존재가 식구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리라. 그 순간에는 내가 왜 그 애와 함께 들어가고 싶어졌는지 정확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 해답이 떠오르는 건 현관에 들어설 때였다. 그 이유는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